네, 오늘은 고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포럼하겠습니다. 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네, 다음 보시면 저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이제 얼 쇼리스라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빈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하던데, 하루는 그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가서 어떤 여자 죄수를 만나서 여자 죄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가난한 것 같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막 힘들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면은 나라가 이래요, 제도가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이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죄수가 문제는 빈곤의 문제는 아이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운타운에 사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 애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가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수의 입에서 그게 딱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죄수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죠. 해방되어져야 하는 존재죠.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 행동이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정치적 삶.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정치적 삶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폴리스적인 삶이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찰적 사고 능력. 이제 폴리스적은 이제 폴리티컬이잖아요. 정치적이. 고대 그리스 그때 이제 폴리스 도시가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서 각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율적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정신적 삶이란 이 두 가지를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과 교육의 관점으로 두 개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훈련이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 수준은 낮다. 라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그냥 반복적인 형태의 훈련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똑딱똑딱 하는 그 정도 수준만 해도 된다.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위 계층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반복적인 것이 좀 없는, 덜 반복적인 그런 것들 하는데 적합한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더라. 근데 실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인문학 교육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 그 갭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네, 가난한 자들이 받는 훈련과 부자들이 받고 있는 그 교육 간의 갭을 줄여야겠다. 없애야겠다. 이것이 지금 이 빈곤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문학 교육을, 부자들만 배우던 그 인문학 교육을 이 빈곤 계층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모으고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이 클레멘트 코스의 특징은 도덕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논리학 등을 이제 기본 틀로 해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이제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문학 고전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걸 읽혀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꾸립니다. 뭐 하버드, 예일, 뭐 옥스퍼드 이런 데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교육을 달라.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클레멘트 코스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대화 법칙을 통해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1대1 맞춤형으로 이제 사고가 확정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말고도 이제 뭐 강연회를 간다거나 미술관, 뭐 박람회를 가는 등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노숙자, 빈민, 죄수, 뭐 약물 중독자 등 해서 한 31명을 뭐 어떻게 간신히 꾸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나는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집에서 쫓겨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문학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배우면서 여기서 희망의 끈을 찾아보겠다. 끝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믿고 가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을 31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끝까지 간 사람들은,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은 17명. 근데 그 중에 16명은 이제 그냥 수업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본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뭐 여러 예시가 나왔는데 그 한 학생 예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얼쇼리스한테 전화를 했대요. 박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자기를 굉장히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직장 상사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해서 굉장히 막 안 좋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주먹부터 날아가는 거죠. 저걸 가져다가 죽여버릴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소크라테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빈곤계층의 사람이 그 수업만 들었을 뿐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먹이 튀어나가던 사람이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쇼리스가 이런 전화를 받고 엄청나게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이게 이 빈곤을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위기의 순간에도 심사숙고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계기가 된 거죠.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16명, 17명 그 사람들 데리고 계속 하면서 이제 추적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바뀌고 통합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확장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라가더라. 1년 할 뿐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효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모델 삼아서 6개국의 57개 곳에서 이런 클레멘트 코스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그 얼쇼리스가 자기가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좌파 공산주의 진영에서 잘못한 것들이 생각하는 것을, 사고하는 것을 빼버린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자기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위험한 시민을 길러내야 된다. 생각하는 시민을 길러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봐야겠다. 저는 이 클레멘트 코스를 통해서 소통의 힘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고립이 되어 있냐면 정치가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삶을 그냥 허덕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사회와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고 자기 자신과 소통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내린 어떤 그 부분에서 아, 소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이번 WRC 강의를 들으시면 압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안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통하라. 근데 무엇과 소통을 해야 될까요? 클릭?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또 주변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24기도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구나. 부지불식간에 훅 넘어가 버려요. 나의 관심이 다른 데 빼앗겨 버려요. 24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나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만나게 된 대학생도 저도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감정을 숨겨요. 드러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숨겨요. 계속. 담의색을 써봤는데 눈물이 안 난대.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일기 써야 된다.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세계와 소통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이해를 해야지 대화가 되죠. 예를 들면 교육계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그 세계가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의 담의 색은 그럼 왜 써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빅데이터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해 오시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전체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을 요소에 맞게 뽑아내서 구슬을 꿰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 보시면 24 이번 지금 8월달 주제가 절대인도 24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의 생각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헤븐리를 넘어서 하늘로 그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하여 미션으로 선교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인도 24.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절대인도 24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누릴 것인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우리 마하나임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